증인 박헌영 씨 혹시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영태 씨, 유상영 씨. 네. 일단 고영태 씨는 저희가 조우 송달을 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력했지만 송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영 씨에 대해서는 배우자 송달이 됐지만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대신에 이 박헌영, 노승일 씨를 신문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씨,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요? K스포츠 재단 과장입니다. 네, 현재도 재직 중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진술하시거나 또는 기억이 불분명하신데도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헌영. 네, 앉으십시오. 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용구 변호사가 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3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네, 30분 이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셔서 좀 신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서원 씨는 최순실 씨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 수사기관에서 작성 진술한 증인의 조서가 있고, 그다음에 증인이 그 K스포츠 재단이나 WK와 관련해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제안서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서류가 맞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갑제 51호 중에 101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 중에 873 제6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 검찰 조사 받으시면서 증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 중에 197-6 K스포츠 재단 그 프로젝트 진행 현황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죠? 근데 갑제 51호 중에 197-7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기획안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 중에 874 5대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 대책 방안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고. 갑제 51호 중에 886-1 K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죠? 예, 지금 제시된 문서들은 증인이 작성한 문서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의 업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1월 18일 그 고영태 씨 추천으로 최순실 씨 면접을 보고 K스포츠 재단 과장으로 입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과 WK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며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임직원들의 입사와 퇴사를 결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항 생략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WK와 K스포츠 재단 일을 모두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하겠습니다. WK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최순실 씨 이외에
고용태 씨나 노승일 씨 지시도 받았습니까? 노승일 씨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시면 고용태 씨하고 저하고 같이 그거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K스포츠 재단에서는 누구로 지시를 받고 일을 하셨어요? K스포츠 재단에서도 역시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 지시를 받고 나면은 그거를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증인은 주로 기획안과 예산안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기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시하면서 뭐 어떤 기조 내지 방향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은 뭐 최순실 씨 말을 글로 옮기는 작업 정도만 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에도 공식적인 직책이 없고 WK에서도 공식적인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최순실 씨의 지시를 증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최초 입사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셨고 거기서 제가 처음에 그분을 먼저 보고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하면 된다. 그리고 입사 이후에도 WK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WK와 K스포츠 재단의 일을 동시에 모두 시키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리고 임원분들도 다 그 이분 말씀을 따르는 거를 보고 뭐 당연히 이분이 최상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증인이 작성한 기획안이나 예산안이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5대 거점 체육인지 육성 사업 안에 들어있는 하남 거점에 있는 부지 그 개발안 같은 경우는 롯데 기업에 그 70억을 지원받는데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5대 거점과 K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이것이 사실 약간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최순실 씨가 설명을 하실 때도 조금 약간 혼동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작성 과정에서 그 두 가지가 중복이 되거나 겹치는 부분도 많이 기획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K스포츠 재단에서 그 5대 거점 체육인지 육성 사업으로 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 스포츠 클럽 지원을 받는 사업에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20대 클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진행하던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진행하던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현행하고 있는 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그 기획안이었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문체부에서 시행하던 그 종합형 스포츠 클럽 사업이 지금 실제로 그 최순실 씨가 얘기하신 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항입니다. 그 최순실 씨가 문체부 예산안을 들고 와서 증인에게 그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 예산안인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6년에 제가 봤을 때 그 작년 예산안이었으니까 15년도 예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저한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만 주고, 네, 보여만 주고 이걸 참고해서 그 5대 거점이라든지 이런 뭐 K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그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이거를 참고해라. 이 예산안 중에서 어떤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그 예산안을 최순실 씨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문체부에서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구체적으로는 누군지는 특정을 하지 않고요. 최순실 씨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영태 씨한테 들은 바로는 김종환한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그 문체부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던가요? 뭐 생활체육 지원 예산 총액이 1,300억 중에서 300억 정도가 종합형 스포츠 클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몇십억은 이미 현행 그 선정돼 있는 클럽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되고 그 기획안에 그래서 예산을 얼마로 해서 어떻게 짜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14항 생략하겠습니다. 15항부터 19항까지는 생략하고 줄여서 압축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5대 거점 그러니까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 연구 용역서, 그다음에 5대 거점 뭐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 용역 제안서, 이런 내용을 K스포츠 재단에서 재단에 제안을 해서 WK가 연구 용역비 7억 원을 받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 용역 결국 체결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실제로 블루케이에서 그 연구를 실행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 연구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주에 발주를 줘서라도 연구를 실제 시켜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됐고,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 몇몇 이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견이 최순실 씨한테 반영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시고요. 네. 그 노승일 씨 이야기하면 정동구 이사장이 그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동구 이사장이 퇴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정현식 씨가 이 법 심판정에 나와서는 본인이 그것을 무슨 신생 회사한테 이런 거를 주느냐 해가지고 본인이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맞고요. 그 정동구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사실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맞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최순실 씨한테 뭐 미움을 사서 그만두게 되신 것까지는 사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항입니다. 그 최순실 씨는 2016년 1월경 증인에게 문체부에서 작성한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문건을 보여주면서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원래 문체부에서 어려운 클럽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정을 해놓은 예산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문체부 문건들이 대비라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까? 그래서 그 문건을 실제 이제 저한테 주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보여주기만 하고, 저는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놨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작성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이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문건 외에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보여준 그 예산안 말고 다른 문체부 사업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종합형 스포츠클럽 그 기획안하고 문체부 내부에서 하여튼 보고가 되는 자료들 몇몇 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 제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봤는지 그 문구까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고요. 제가 받았던 것 중에서는 문체부 관련된 것도 물론 있고, 그 대통령 순방에 관련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관련돼서 사실은 저도 군 생활을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지키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순방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어느 장소를 가고 몇 시에 어디를 가서 장소가 어디고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는 사실은 굉장히 극비 문서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뭐 멕시코 순방이라든지 그런 시간표가 있는 그 자료를 보여주셨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들을 아우르는 ODA 사업에 관련된 그 구상안, 협력 구상안 이런 거를 보여주셨었습니다. 예, 24항 생략하고 바꿔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령 종합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만 국한해서 보면은 이 K스포츠 재단 또는 WK 내부에서 이 스포츠 클럽이 어려우니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 등등의 아이디어를 먼저 낸 사람이 있나요? 그거에 관련돼서 그렇게 먼저 낸 사람은 없습니다. 문체부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제안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25항입니다. 이 5대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을 추진할 무렵인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가 부영그룹 그 이중근 회장에게 체육연맹 회장직을 주고 부영그룹이 제주도 토지를 K스포츠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것이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그 최초 아이디어가 최순실 씨가 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방안을 검토했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될 거니까 그거에 맞는 기획안을 써라고 해서 5대 거점 기획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안은 결국 실행은 안 됐죠. 그렇습니다. 부영에서 지원받는 거는 실행은 안 됐습니다. 왜 실행이 안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부영 이중근 회장 이하 김시병 사장과 저희 K스포츠 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신 정현식 사무총장님 그리고 안종범 수석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까지 같이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호텔에서 로비에서 저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갔다 나오셔서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작성하라고 하셨던 그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가 이중근 회장이 세무조사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좀 무마해주면 이런 거를 좀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런 거는 받으면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6, 27, 28, 2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록 아까 보여드린 회의록이 이제 그걸 그 말씀이신 건데 이 회의록상의 내용은 그러니까 일개 거점에 대해서 한 7, 80억 정도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 회의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토지 자체가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부영과의 사이에서는 토지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금전 70, 80억 지원하는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남 일대 거점에 관련된 기획안이 아니라 사실 5군데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생각에는 그거를 땅으로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제주도에서 땅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연맹 회장을 맡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증인이 참석은 안 하고 얘기만 들었죠. 정현식 총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 부영 미팅 말씀하신 예, 겁니까? 부영 네, 미팅.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영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조건을 제시하자 안전보험 수석은 뭐라고 답을 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제가 정윤 사무총장님한테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할 때는 못 들었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종범 수석은 그 대답 특별하게 하지 않고 떴다 이렇게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순실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세무조사 무마 조건을 들으니까요. 들은 다음에요. 했던 얘기를 그대로 워딩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 걔네들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고요. 저는 특별하게 그런 거에 제가 반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드리고 그렇게만 듣고 알겠다고 하시고 지나갔습니다. 예. 31항 생략하겠습니다. 32항입니다. 이번에 이제 하남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하남시 토지 지번을 알려주면서 체육시설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최순실 씨가 말한 하남시 토지가 대한체육회 소유 부지인 것을 확인하고 대한체육회 매각 여부를 타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는 매각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나요? 네, 매각은 아니고요. 네. 임대를 할 수 있는지 타진을 했었습니다. 장기 임대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매각은 아니고 장기 임대였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처음에 오셔서 하셨던 얘기 자체가 그 땅을 장기로 빌릴 수 있으니까 무상으로 장기를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5항입니다. 증인 최순실 씨에게 대한체육회 의사를 전하자 장기 임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자 최순실 씨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지시한 대로 기획안을 만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이 아까 좀 전에 하신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대한체육회에 임대하는 게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네. 지금은 장기 임대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설득해서 장기 임대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인지 어떤 의미에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죠? 두 가지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남시 토지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했다라고 증인은 판단을 하고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6, 37, 38, 39, 40 생략하겠습니다. 41 생략하겠습니다. 42항입니다. 결국 롯데와의 협상을 통해서 롯데의 기부금이 75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75억 원이라는 숫자는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그 75억이 나오게 된 거는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K스포츠 쪽에서 75억을 결정을 한 겁니까? 75 플러스 5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70억이라는 숫자는 사실 타당하게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이 먼저 결정을 한 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롯데에서 결정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협상 과정에서 롯데 이석환 상무 등에게 그러면 누가 K스포츠 재단 또는 뭐 관련자 이쪽에서 누가 75억이다라는 숫자를 전달을 했습니까? 제가 전달했습니다. 증인이 이석환 상무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도 75억으로 하자라고 최순실 씨한테 보고하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제안서를 먼저 최순실 씨가 만들으라고 해서 만든 제안서였기 때문에요. 그럼 최순실 씨가 검토가 다 되신 상황이었고 그거를 롯데에 갖다 줘라라고 해서 저는 전달만 했습니다. 43, 44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롯데가 70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입금을 한 뒤에 다시 그 2016년 6월 9일부터 2016년 6월 13일까지 70억 원을 롯데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환의 일단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그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토지 임대가 안 돼서 그 시설 건립이 안 되니까 이 돈 돌려준다 이렇게 롯데 측에다가 얘기를 하고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돌려준 이유였습니까? 실제 돌려준 이유인지 그러니까 사실 그 토지 문제를 내세운 것 자체가 그 사실상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실제 어떻게 이게 돌려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건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만 들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들은 얘기가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가 와서 사무총장 이하 임원한테 전달이 됐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달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새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동춘 이사장하고 이렇게 그 사무총장하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거는 그냥 돌려주는 걸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돌려주기 전 사이에 돈을 받고 돌려주기 사이에 대한체육회 부지를 장기 임대 받기 위해서 K스포츠 재단에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알아보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본 것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최순실 씨가 저한테 그 토지 임대가 당연히 되는 걸로 얘기를 하셔서 기획안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 토지는 이미 저희가 당연히 저희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빨리 대한체육회도 이걸 알아보라고 또 거꾸로 나중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대한체육회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대한체육회는 자기네들 체육회 통합 그 문제 때문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이거를 못한다.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 45항입니다. 가이드러너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사업에 관련된 SK 관련된 80억입니다. 46항입니다. 최순실은 증인에게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그다음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그다음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을 들고 가서 SK 측에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인이 최순실의 지시로 생략하고요. 최순실은 증인이 작성한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 초안을 보고 구체적인 항목별로 예산이 작다고 지적하면서 금액을 더 올려서 50억 원에 맞추라고 지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 50억 내지는 증인이 처음에 작성했던 예산안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저한테 처음에 자세하게 설명 없이 예산안을 만들으라고 갑자기 그냥 예산안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 선수들 보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독일로 보내는 거 가정으로 해서 예산안을 써라. 3개 종목으로 해서 나눠서 써라. 그래서 그냥 예산표만 만들었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금액들을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금액을 최종 금액을 이 정도에 맞춰봐라.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48항입니다. 증인은 2016년 2월 29일 정현식 씨, 그다음에 비덱스포츠 한국지사장 장순호 씨와 함께 SK의 그 박영춘 전무와 오세진 씨 만났죠. 그렇습니다. 49항 생략하겠습니다. 50항입니다. 근데 박영춘 전무는 K스포츠 재단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특히 독일에 있는 비덱스포츠에 직접 송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곤란하다. 추가 기부금을 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역제안을 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돌아와서 최순실 씨에게 SK 입장을 전달하자 최순실 씨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뭐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지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미리 윗선에서 얘기가 됐다.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와 달리 얘기됐다. 뭐 이런 느낌입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독일입니까? 독일에 뭐 최순실 씨의 어떤 그 베이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증인이 그 비덱스포츠 이런 건 잘 모를 때였어요. 비덱을 몰랐고 다만 그냥 독일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독일에 뭐 자꾸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52항입니다. 증인은 2016년 2월 29일경 SK를 다녀온 후에 증인의 기획 업무를 도와주던 고원기업의 대표 김수현 씨 아시죠? 네. 김수현 씨하고 이런 전화 통화를 했다고 증인 진술하셨어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독일로 돈을 빼는 게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비덱스포츠 얘기를 한 겁니다. 비덱스포츠. 그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데 증인은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돈을 빼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SK를 만나러 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뜬금없이 저한테는 굉장히 뜬금이 없었습니다. 비덱스포츠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가 누군가가 올 거고 그 사람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 되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분이 독일의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회사 소개서 같은 걸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황당했고 그리고 SK 측에서도 받아들이기에 이게 K스포츠 재단에서 얘기를 하러 오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비덱 스포츠라는 곳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 비덱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반응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 비덱이라는 회사가 독일로 돈을 빼기 위한 거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고용태 씨한테 들었던 얘기로 삼성에서 뭐 승마 관련해서 국가대표팀 지원하는 명목으로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의 독일 법인에서 그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회사로 돈을 보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플로우로 일을 또 진행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SK 외에 뭐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독일로 송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다른 기업은 제가 실행한 그 업무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53, 54, 50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국 SK에서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지원을 최순실 씨가 안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 K스포츠 재단의 자회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순실은 2016년 5월경 증인에게 K스포츠 재단 산하에 자회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에게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WK가 K스포츠 재단과 표면적으로 실제적으로 페이퍼상의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꾸 뭐 뭔가 관계가 뭐 거래를 한다든지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질문하셨던 그 연구 용역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관계없는 회사한테 이런 걸 맡기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재단 자체의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알아보니까 사실 가능은 한 걸로 보였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은 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재단 그 비영리 재단 그다음에 공익 재단의 관리 그 규정에 관한 편람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수익 사업을 일정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할 수 거기에 있다는 그런 취지네요.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수익을 그 재단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그 환원을 하면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예. 그 보충 신문사항 누슬리사 관련된 것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WK가 2016년 3월경 체육시설 전문 건설업체인 스위스 누슬리사와 국내 사업권 독점계약 체결하는 데 관여했죠.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누슬리사가 WK에게 5%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계약서에 5%의 영업수수료 지급이 명시되면 그 자리에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종 차관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항입니다. 증인이 최순실 씨에게 보고한 지 약 40분 내지 1시간 후에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종 차관이 계약 체결 장소에 나왔죠. 네, 순차적으로 왔다가 갔습니다. 최순실 씨가 누슬리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이 안수석과 김종 차관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WK는 그 자본금 1억에 생긴 지가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하고 거래를 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슬리사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십 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고 그런 회사에서 적어도 아무리 일을 발주하는 어떤 혹은 세일즈를 대신해주는 회사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회사의 신용이나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담보가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동원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3회 가항입니다. 5대 거점 스포츠센터 및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 건설 등을 누슬리에게 맡기고 WK는 영업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한 구조죠. 그렇습니다. 그 영업수수료는 결국은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거죠. 처음에 체결한 그 계약은 그 제너럴 어그리먼트라고 그 문서가 있을 겁니다. 검찰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업수수료는 5%인가요? 그렇습니다. 총 매출액의 네, 5%. 근데 나중에 자회사 설립 문제가 나오고 나서 예.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5대5를 주장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뉴슬리와의 관계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WK에서는 전혀 투자하는 비용 없이 그 영업수수 이익의 50%를 갖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슬리사가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에서 그 연구를 실행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 연구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주에 발주를 줘서라도 연구를 실제 시켜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됐고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 몇몇 이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견이 최순실 씨한테 반영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시고요. 네. 그 노승일 씨 이야기하면 정동구 이사장이 그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동구 이사장이 퇴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정현식 씨가 이 법 심판정에 나와서는 본인이 그것을 무슨 신생 회사한테 이런 거를 주느냐 해가지고 본인이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맞고요. 그 정동구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사실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맞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최순실 씨한테 뭐 미움을 사서 그만두게 되신 것까지는 사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항입니다. 그 최순실 씨는 2016년 1월경 증인에게 문체부에서 작성한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문건을 보여주면서 K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원래 문체부에서 어려운 클럽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정을 해놓은 예산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문체부 문건들이 대비라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까? 그래서 그 문건을 실제 이제 저한테 주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보여주기만 하고 저는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놨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작성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그 이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문건 외에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보여준 그 예산안 말고 다른 문체부 사업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종합형 스포츠 클럽 그 기획안하고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현행하고 있는 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그 기획안이었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문체부에서 시행하던 그 종합형 스포츠 클럽 사업이 지금 실제로 그 최순실 씨가 얘기하신 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항입니다. 그 최순실 씨가 문체부 예산안을 들고 와서 증인에게 그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 예산안인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6년에 제가 봤을 때 그 작년 예산안이었으니까 15년도 예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저한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만 주고, 네, 보여만 주고 이걸 참고해서 그 5대 거점이라든지 이런 뭐 K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그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이거를 참고해라. 이 예산안 중에서 어떤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그 예산안을 최순실 씨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문체부에서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구체적으로는 누군지는 특정을 하지 않고요. 최순실 씨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영태 씨한테 들은 바로는 김종환한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그 문체부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던가요? 뭐 생활체육 지원 예산 총액이 1,300억 중에서 300억 정도가 종합형 스포츠 클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몇십억은 이미 현행 그 선정돼 있는 클럽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되고 그 기획안에 그래서 예산을 얼마로 해서 어떻게 짜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14항 생략하겠습니다. 15항부터 19항까지는 생략하고 줄여서 압축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5대 거점 그러니까 가이드 러너 육성 방안 연구 용역서, 그다음에 5대 거점 뭐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 용역 제안서, 이런 내용을 K스포츠 재단에서 재단에 제안을 해서 WK가 연구 용역비 7억 원을 그 받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 용역 결국 체결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실제로 블루케이 씨는 최순실 씨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 수사기관에서 작성 진술한 증인의 조서가 있고, 그다음에 증인이 그 K스포츠 재단이나 WK와 관련해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제안서 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서류가 맞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갑제 51호증의 101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873 제6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 검찰 조사 받으시면서 증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197-6 K스포츠 재단 그 프로젝트 진행 현황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죠? 근데 갑제 51호증의 197-7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기획안 제시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874 5대 거점 K스포츠 클럽 사업 대책 방안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고. 갑제 51호증의 886-1 K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 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죠? 예, 지금 제시된 문서들은 증인이 작성한 문서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의 업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1월 18일 그 고용태 씨 추천으로 최순실 씨 면접을 보고 K스포츠 재단 과장으로 입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과 WK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며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임직원들의 입사와 퇴사를 결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항 생략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증인에게 WK와 K스포츠 재단 일을 모두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하겠습니다. WK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최순실 씨 이외에 고용태 씨나 노승일 씨 지시도 받았습니까? 노승일 씨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시면 고용태 씨하고 저하고 같이 그거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증인 박헌영 씨 혹시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영태 씨, 유상영 씨. 일단 고영태 씨는 저희가 그 조우 송달을 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력했지만 송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영 씨에 대해서는 배우자 송달이 됐지만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영태 증인 대신에 이 박헌영, 노승일 씨를 신문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씨,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요? K스포츠 재단 과장입니다. 네, 현재도 재직 중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진술하시거나 또는 기억이 불분명하신데도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헌영. 네, 앉으십시오. 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이용구 변호사가 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3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네, 30분 이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셔서 좀 신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재단에서는 누구를 지시를 받고 일을 하셨어요? K스포츠 재단에서도 역시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 지시를 받고 나면은 그거를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증인은 주로 기획안과 예산안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증인에게 기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시하면서 뭐 어떤 기조 내지 방향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은 뭐 최순실 씨 말을 글로 옮기는 작업 정도만 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에도 공식적인 직책이 없고 WK에서도 공식적인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최순실 씨의 지시를 증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최초 입사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셨고 거기서 제가 처음에 그분을 먼저 보고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업무를 하면 된다. 그리고 입사 이후에도 WK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WK와 K스포츠 재단의 일을 동시에 모두 시키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리고 임원분들도 다 그
이분 말씀을 따르는 거를 보고 뭐 당연히 이분이 최상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증인이 작성한 기획안이나 예산안이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5대 거점 체육인지 육성 사업 안에 들어있는 하남 거점에 있는 부지 그 개발안 같은 경우는 롯데 기업에 그 70억을 지원받는데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5대 거점과 K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이것이 사실 약간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최순실 씨가 설명을 하실 때도 조금 약간 혼동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작성 과정에서 그 두 가지가 중복이 되거나 겹치는 부분도 많이 기획안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K스포츠 재단에서 그 5대 거점 체육인지 육성 사업으로 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 스포츠 클럽 지원을 받는 사업에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20대 클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진행하던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진행하던